과학적 연구에 바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3대 욕구라 불리는 수면욕, 식욕, 성욕 중 성욕은 지구상 모든 생물의 종족 번식을 위한 필수 욕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성욕은 다른 동물들과 유사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동물들의 성적 행동은 매우 본능적이라 오로지 종족 보존의 목적에만 짝짓기를 하지만 인간은 종족 보존은 물론이고 성적 쾌감을 위해서도 짝짓기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아득히 먼 옛날 여성의 발전기의 특성이 퇴화되어 종의 멸종의 위기에 직면했고 이때 성적 행위의 쾌감을 가미하면서 종족 번식이 가능했다는 썰이 유명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성관계를 통해 종족 유지와 함께 쾌감을 얻는데 이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죠. 현대사회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임신은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고대부터 피임을 위한 노력은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이루어져 왔는데요. 기원전 3000년 고대 이집트에서는 인류 최초의 콘돔을 사용하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동물의 창자를 활용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기원전 1600년경에는 그리스 식민지인 북아프리카, 현재는 리비아인 지역에서만 자라는 인류 최초의 경구 피임약 약초 실피온을 발견하였는데 이 약초의 값은 그 값이 은과 같을 정도로 엄청난 가격을 자랑했다고도 합니다. 그나마 위의 방법들은 콘돔과 피임약의 유사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서는 민간요법과 같은 방법으로 불확실한 피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현대의학의 눈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성관계 직후 뒤로 7걸음을 팔짝 뛰면 된다거나 남의 집 새 곳에 문턱을 나무나 도둑놈의 지팡이로 갉아먹으면 낙태가 된다고 믿기도 하는 등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 터무니없는 방법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콘돔은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성병 예방의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찰스 2세는 대단한 호색가였는데 그는 50명이 넘는 여인을 거느리고 사생아만 14명이 넘을 정도로 무책임하게 성관계만 즐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찰스 2세에게도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 바로 100여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성병, 매독이었습니다. 매독으로 자신이 죽는다면 왕위 계승으로 인한 혼란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근심에 빠졌었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그의 주치의 콘돔은 왕의 근심을 덜기 위해 어린 양의 맹장으로 만든 피임기구인 콘돔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콘돔이고 이름 또한 그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죠. 그러나 이 당시의 콘돔은 양 한 마리당 겨우 몇 개밖에 만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개를 생산해내는데 무려 12시간 이상이 걸려 굉장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돈이 많은 귀족들만 콘돔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고무 가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고무에 황을 첨가하는 가황고무의 개발로 고무의 강도와 탄성이 향상되었고 그 결과 현대적 콘돔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870년부터 영국에서는 이러한 콘돔을 대규모 생산하는 공장이 가동되었고 약 100년이 지난 지금은 에이즈와 같은 질병이 창궐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죠. 콘돔의 장점은 물리적으로 정자의 방출을 막기 때문에 올바른 사용법으로 사용을 하였을 때 피임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이지만 그와 함께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경구용 피임약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피임약 개발의 선구자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생리학자 하버란트는 생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인 1919년 2월 여성의 체내에서 일시적인 호르몬에 의한 피임 아이디어가 떠올라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1921년 임신한 토끼의 몸에서 난소를 채취하여 임신하지 않은 다른 토끼에 이식하면 배란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호르몬에 의한 피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에서도 임신 상태가 되면 배란이 되지 않는데 인위적으로 호르몬 농도를 제어하여 임신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약이 바로 경구용 피임약입니다. 피임약에서의 에스트로겐은 여포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막아 미성숙한 난자가 임신이 가능한 상태로 성숙되는 것을 막고 프로게스테론은 자궁 내 점액의 점도를 증가시켜 정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새로운 난포의 성숙을 막아 배란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둘을 결합하여 우리 몸이 임신한 것으로 착각해 새로운 난자를 내보내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 따라서 복용 방법만 잘 지킨다면 콘돔보다 더 좋은 피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벌한테는 1930년 임페쿠딘이라는 약을 생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임상실험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업적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방해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어 동료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1932년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결말로 마감이 되었지만 콘돔과 경구용 피임약의 개발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예전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남자와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맺어 여성들이 전과는 달리 남성들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책임 없는 쾌락은 없고 피임은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절제하기 힘들고 계획되지 않은 출산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